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주로 폐암 환자분들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윤신규입니다. 오늘은 사기 폐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뇌전이 여부를 체크하고 검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스스로 뇌전이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나요? 폐암 사기가 초기에는 증상 없어도 10명 중에 2명에서 뇌전이가 있는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상 없어도 폐암 사기가 진단되면 뇌 MRI를 찍도록 되어 있어요. 뇌전이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아주 원칙적인 진료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증상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뇌전이가 워낙에 흔하고 옛날이랑 비교하면 폐암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이 많이 길어졌거든요. 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조그만 증상 하나만으로 우리가 뇌전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졌다, 성격이 좀 변했다 라고 시작되시는 분들도 있고,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이러면 대부분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응급실로 오시게 되고, 점점 심해지는 두통 때문에 구토를 동반하고 한 번 그냥 진통제 먹고 좋아지는 그런 두통이 아니고요. 또는 얼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는데 잘 삼켜지질 않고 얼굴이 마비가 되거나 그런 등등, 이 얼굴에 있는 뇌신경들의 마비가 있을 때도 저희가 뇌전이 내지는 뇌막전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진료 일정을 앞당기시거나 내지는 진료실에서 꼭 주치의 선생님들이랑 상의하시고 필요한 MRI를 좀 미리미리 찍으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저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이란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우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변에서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어느 한 연구에서는 우울감의 정도를 암종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폐암이 가장 우울감의 정도가 심한 거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 폐암 자체가 주는 공포감은 상당하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기쁜 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초반에 우울한 거는 너무 안타깝지만 당연해요. 그런데 그 우울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치료의 에너지를 전환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우울감을 일단은 인정하고 내가 우울하다라는 거에서 시작해야 된다. 잘 극복이 안 되면 나중에 치료에 장애가 되거든요. 계속 누워있고 도저히 식사를 못 하시고 이러면 치료를 하지를 못하겠지요. 본인이 우울하다라는 거에서 시작해야 되고, 이걸 인정하고 필요하면 항우울제 처방을 받고 면담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잘 치료되었을 때 항암제 치료 결과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동안 면역치료 항암제를 8차례 맞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반응 검사를 했는데 내성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성이 생겼다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면역치료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일까요? 항암제에 견뎌내는 성질을 암세포가 획득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항암제 계속 썼는데 처음부터 안 듣거나 듣다가 다시 커지거나, 그래서 커져서 이거야말로 더 이상 이 항암제에 듣지 않는 질병 진행이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을 저희가 내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암제가 잘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주신 질문의 환우분은 제가 추정컨대 면역항암제를 쓰고 계시니까 표적 유전자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치의 선생님이 면역항암제 내성을 얻은 경우 이후의 치료로는 신약 임상연구, 때로는 내지는 세포독성 항암제, 내지는 아주 일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권유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고, 이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계속 쓰고자 하는 이 마음 저항감을 조금 거두시는 게 아마 이후 치료를 결정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암제 치료를 하면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도움이 될까 싶어 센 운동을 시작했는데 치료에 문제가 없을까요? 폐가 스스로 떼지를 못하잖아요. 폐는 들이쉬고 내쉬는 움직임을 근육이 대신 해주거든요. 근육들이 잘 역할을 해주고 빠지지 않고 잘 관리가 되어야 숨이 차지를 않아요. 폐 엔진인 거예요, 호흡 근육이. 이게 만약에 뭐 살이 빠지거나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점점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 헐떡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호흡 근육을 단련시킬까? 계속 호흡을 여러 번 숨 가쁜 상황에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산소 운동인 거예요. 가볍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거나 운동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가끔 환자분들 보면 갑자기 암을 막 진단받았다고 무슨 대회 나갈 것처럼 운동을 막 갑자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마 지금도 센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 보니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 강도를 늘려나가서 이 호흡 근육들이 잘 단련될 수 있도록 해나가시는 거를 오히려 추천을 드립니다. 단 여기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이제 뼈전이인데요. 폐암 워낙 뼈로 잘 가요. 가장 흔하게는 척추, 대퇴골이라 그래서 엉덩이 관절뼈에 전이가 있으면 뛰고 요가 등의 몸을 비트는 그런 운동만으로 그리고 내지는 마사지만으로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거 너무 좋고 유산소 운동 너무 추천드리지만 뼈전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 뛰는 운동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폐암은 독한 항암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치료를 시작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폐암 부작용에 관한 정보와 관리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노트가 있을까요? 많은 투병 생활을 하시는 그 과정 중에 병원에 잠시 오시는 건 진짜 몇 시간, 며칠이거든요. 이런 이유로 저희 의료진이 없는 그런 빈 곳까지 저희가 케어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밑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IMOK에 들어와 주시고 저희 의료진이 공간이나 시간상에서 없는 그때에도 저희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기 치료 과정 중에 생긴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부분들을 제가 잘 터치했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한우들과 함께하는 윤신교 교수님과 한국폐암한우회였습니다.